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입니다. 어떻게 이제 좀 따라오실만 합니까? 예. 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취득세라는 이제 개별 세목으로 합니다. 우리 취득세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한 두 문항에서 한 세 문항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번 32회 시험에서도 이제 세 문항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방세 중에 가장 첫 번째이고 또 가장 중요한 세목이니까 전체적인 좀 흐름을 좀 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취득세라는 세금의 좀 전체 흐름을 먼저 정리해 볼게요. 요 개요를 보기 앞서서. 일단은 취득세는 우리가 당연히 여기 나온 것처럼 지방세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 그리고 취득세는 우리가 목적세일까요? 보통세일까요? 자, 우리 조세총론에서 했던 용어들 좀 복습해 보는 거예요. 네, 얘는 대표적인 보통세입니다. 보통세는 뭐였냐면 세금의 수입이 들어오면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따르지 아니하는 세금을 우리가 취득세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취득세는 우리가 종가세였죠. 종가세. 즉 취득가액을 쫓아서 취득가액을 따라서 취득가액을 쫓아서 부과하는 세금을 종가세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물세적 성격이 있다. 즉 취득하는 물건, 이 취득하는 물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가 취득세 이렇게 썼습니다. 물세의 반대말은 인세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지방세인 취득세는 왜 내는가? Why? 왜 내는가? 그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그 근거는 취득행위입니다. 취득이라는 법률 행위가 일어나니까 납세의무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가 여기서는 중요한 건데요. 그럼 행위가 일어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다. 취득행위가 일어나면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성립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납세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이 정해지는 걸 말하죠. 그러면 취득행위가 일어나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원시취득, 두 번째가 승계취득, 세 번째가 간주취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원시취득은 최초로, 원시는 최초의 취득을 말하고, 그 다음에 승계는 우리가 이전하는 거죠.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우리가 유상승계하고 그 다음에 무상승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주취득이라는 것은 원시도 아니고 승계도 아닌데 취득인 것처럼 보는 거죠. 자, 간주취득은 원시도 아니고 승계도 아닌데 취득인 것처럼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간주취득이 된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변경행위를 통해서 가액의 증가가 일어나면 그 가액이 증가된 것만큼을 취득으로 보는 개념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취득 행위를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납세금을 져야 되는데 그 거의 개인 법인이 바로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다. 그럼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고 그 납세 의무자가 정해지면 정해지는 거죠. 정해지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과세 대상이 있겠죠. 예, 과세 대상. 대상물이 뭐냐? 이 대상물이 토지부터 임목까지의 그 대상이 11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외워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뭐니 해도 머니 계산이 중요해요. 뭐니 해도 머니 계산. 이게 시험에 제일 출제를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산하려면은 어떤 용어가 필요한지 우리 계속 반복했었죠. 얼마의 몇 프로, 얼마의 몇 프로. 그 얼마를 과세 뭐라고 했죠? 과세? 빙고. 과세 표준이라고 했었죠. 과세 표준이 정해지고 이걸 다 세금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프로테이지만 내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세금 부담률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주면은 이 세금이 얼마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얼마를 일정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줘야겠죠. 신고 납부 기한이 있는 거죠. 그러면 신고 납부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을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상에 불이익이 있다 이렇게 썼어요. 가산세상에 불이익이 있다.
이게 다 했었어요. 이게 다. 그러면 다시요.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법률 행위가 일어나면 된다. 이렇게 했고요. 여기에는 최초의 원시취득. 그러면 건물 짓는 거예요. 지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축, 그 다음에가 매립, 간척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승계는 유상승계, 무상승계. 그럼 매매 등의 유상승계. 그 다음에 상속이나 징여의 무상승계 이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어떤 지목 변경, 종류 변경이 돼서 하면은 가액의 증가가 일어났다면 그 증가된 것만큼을 취득으로 보는 거 있었죠. 그래서 원시, 승계, 간주축이 있다 이렇게 했었고, 그러면 이런 행위가 일어나면 납세무자가 정해지는 거죠. 개인 또는 법인이 납세무자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을 우리는 취득하는 자라고 한다. 취득하는 자라고 한다. 그렇죠? 그럼 취득하는 자가 결정이 되고 나면 과세 대상이 결정이 되는데 여기는 토지부터 우리가 임목까지가 있다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면은 얼마에 몇 프로 낼 거냐를 정했겠죠. 그럼 계산된 세금을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할 것인가. 신고 납부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과세 표준은 뭘로 하면 좋을까요? 뭘로 하면 좋겠냐? 취득 가액이 되겠죠. 취득 가액. 취득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고, 자, 세율은 이 제도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표준세율 제도 있습니다. 우리 배운 단어죠. 표준은 기본이 되는 세율, 지방세를 적용할 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기본되는 세율이다. 다만 기본이 되는 세율은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가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본 세율보다 더 많이 부과할 수도 있겠죠. 그러한 세율이 중과세율이 될 거예요. 중과한다. 그 다음에 특례 세율이 있습니다. 특례는 예외적인 취득을 했을 때 적용되는 세율이 특례 세율. 중과는 규제 목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 중과세율.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세금을 신고할 때는 언제까지 하느냐? 취득한 날로부터 6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취득시기라고 합니다. 취득시기. 요 취득시기도 출제가 자주 됐었죠. 네. 그러면 여기서는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이 취득행위부터 출발하는 거야. 취득행위. 그러니까 이 내용부터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최초로 취득하는 것이 무슨 취득? 원시취득. 그 다음에 유상이나 무상을 안 따지고 소유권이 넘어오면 승계취득. 자, 이 간주취득은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요게 중요한 건데 간주취득은 소유권의 변동은 없어요. 얘는 소유권의 변동은 없어요. 소유권의 변동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어떤 변경을 한 거야. 땅의 성격을 바꾸는 거야. 지목 변경. 차를 뭐 튜닝 한다고 하나요? 차의 성격을 바꿔서 뭐 스포츠카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가치가 증가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가액이 증가된 것만큼을 취득으로 보자. 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최초의 원시, 유상, 무상 안 가리고 승계, 그 다음에 변경을 통해서 가액이 증가되면 간주취득. 이런 것을 취득행위라고 한다. 그러면 누가 낸다? 이런 행위를 하는 자가 내라. 그 다음에 대상은 토지부터 임목까지가 대상이 결정되는데 얼마인데 취득가액. 몇 프로 낼 건데 세율. 표준, 중과, 특례로 나눠서 취득가액의 표준, 취득가액의 중과, 취득가액의 특례 세율로 계산한 세금을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 거냐. 그럼 취득한 날부터 60일까지 신고 납부해라.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가산세 기억나시죠? 그래서 신고를 제때 안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었고,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었죠.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전체 그림을 딱 먼저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 놓으시고 각각의 이제 강론으로 가서 보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흐름을 꼭 놓치지 마셔야 돼요. 자, 이 전체 취득세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런 취득세 지방세는 우리가 어디에 해당되냐? 관할이 지방세는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에서 관리가 된다고 그랬었는데 광역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이제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구, 그다음에 재산세나 자주담소, 자는 자동차세, 주는 주민세, 담은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를 말합니다. 얘는 시군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입니다. 일단 특광도에서 관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세금을 신고할 때는 그러면 서울 내가 만약 강동구에 있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 그러면 내가 강동구 쪽에 있는 천호동 쪽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강동구 쪽으로 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시청 쪽으로 오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일단은 신고는 시군구에 가서 해요. 시군구에서 하고 이 거두어들인 세금은 다 특별시, 광역시 도로 흘러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 취득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그렇다면 취득이라는 건 뭐냐? 응? 우리 443페이지에 취득의 구분 별표시 되어 있죠? 네. 취득의 의, 취득의 유형. 자, 그 유형이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자, 유형의 1번에 원시 취득 밑줄, 동그라미 2번에 승계 취득 밑줄.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동그라미 3번에 간주 취득, 의지 취득. 자, 그렇게만 체크해 놓으세요. 자,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럼 취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취득세를 내는 근거였어요. 취득세 왜 내는 거냐? 취득 행위를 하니까 과세 사실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였었죠. 그러면 우리가 취득 행위라는 것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럼 여기에는 원시 취득, 원시가 뭐라고요? 최초로. 그럼 여기서 찾아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게 들어갈까요? 매립간척. 공유수면의 매립간척. 그렇죠? 뭐 간척하면 서산간척지, 새만금 부지, 매립지죠. 그래서 땅을 만든 거예요. 그런 최초의 취득을 원시 취득. 자, 우리 민법 맨 앞에서도 여러분들 배우십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승계 취득이 되는 거죠. 근데 승계할 때는 유상과 무상, 유무상을 안 가린다는 거죠. 모든 취득을 말한다. 유무상을 안 가리는 모든 취득을 말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매매하고 교환은 유상이죠. 얘는 유상이에요. 얘는 유상입니다. 그다음에 상속과 증여는 무상이 됩니다. 기부도 무상이 되는 거고, 법인의 현물출자. 자, 법인의 현물출자는 갑이라는 사람이 주식회사 주빵빵에게 현물로 우리가 출자를 해요. 현물로 출자하고 지분을 받아가는 거야. 지분을 받아갑니다. 네. 그러면 현물로 출자하고 지분, 주식 등의 지분을 받는 거죠. 주식 등의 지분을 받아요. 그러면 대가를 받는 거니까 이거는 양도로 보는 거죠. 자, 갑이 부동산의 현물로 주고 주식 등의 지분으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다. 그러면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받는 거니까 얘는 현물 출자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건축은 이제 우리가 원시, 개수 고치는 거니까 개수는 우리가 개보수한다 그러죠. 고쳐서 가치를 높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얘는 간주 취득이 된 겁니다. 간주 취득은 어떤 변경을 통해서 고쳐서 쉽게 말해서 가치를 늘렸을 때 취득으로 보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면 늘어난 거는 세금을 낸 적이 없다.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 그 다음에가 2번에 실질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질주의. 그 우리 교재에서는 취득에 의해 동그라미 1번, 2번. 네, 그 2번입니다. 2번. 2번이라고 되는 데다가 실질주의 써놓으세요. 실질주의 개념이 한번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주의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어떤 단어가 나와야 되냐면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가 당연히 소유권이 넘어가면 우리가 매매를 했다. 그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기 치잖아요. 그럼 등기 이전되는 것이 사실인데 설사 아직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득 사실이 체크되면 입증이 되면 이거 취득을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면 우리 여러분들 무허가 건물 있잖아요. 무허가. 그럼 무허가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무허가 건물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허가가 안 났다는 것은요. 내 이름으로 등기가 안 났어요. 그래도 돈 주면 다 돼요. 돈 주면 되는 거죠 뭐. 그런데 내 이름으로 등기도 안 나는데 이걸 왜 살까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땅을 보고 사는 거예요. 왜? 토지는 소유권자 등기가 되거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토지의 가치를 보는 겁니다.
부동산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즉 부동산의 가치는 토지의 가치지 건물의 가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토지의 가치를 보고 인식을 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냥 뭐라고 하냐면 건물은 등기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이 매도인이 제 건물은 무허 가니까 그냥 이거는 제 최소 공사비 정도만 좀 한 반만 받을게요. 그리고 땅값 뭐 이렇게 얹어가지고 받을 테니까 땅값, 건물값 다 해서 얼마, 10억만, 뭐 20억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20억의 대금이 딱 들어가면 이거는 취득이 일어난 거냐?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취득세는 형식보다는 실질을 우선시한다라고 했어요. 실질, 사실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 실질주의 또는 실질 과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이때는 어떤 문장이 와야 되냐면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 사실이 체크되면 취득을 보자 과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간주취득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3번 우리 교재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간주취득. 자, 간주취득은 뭐라고요? 소유권의 변동은 없었지만 변경해서 고쳐서 가치가 늘어났다면 늘어난 것만큼을 취득으로 보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면 여기에 대표적인 사례가 선박, 차량과 기장비 종류 변경. 예, 종류 변경이 있습니다. 종류 변경. 그러면은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이런 일반 승용차인데 이거를 이런 엔진을 단 거죠. 이게 뭘까요? 로켓 엔진을 단 거야. 로켓. 그 로켓 엔진 달면 어떻게 돼? 차량의 가치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런 게 이제 스포츠카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토지의 지목 변경. 요게 좀 중요하죠. 토지의 지목 변경. 토지의 지목을 바꾼 거다. 왜 바꿨느냐?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보통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목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임야가 산이죠? 임야가 산이에요. 임야산을 농지로 바꾸는 거예요. 농지. 자,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거예요. 대지. 대지로 바꾸면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요. 대지로 바꾸면 건물을 지을 수 있죠. 그래서 변경이 일어나면 가액이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무슨 주주? 과점주주다. 과점주주. 그러면 과점주주라는 것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간주취득. 자, 과점주주는 그냥 이렇게 메모할까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초과하게 되면 취득으로 보는 개념이 있어요. 규제하겠다는 것인데, 자, 그 취지는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그 443페이지에 원시 취득, 그 유형에는 공유수면의 매립간척, 건축, 시효 취득이라는 건 뭘까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내게 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승계,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매매, 교환, 현물 출자, 상속 증여 등 이런 유상과 무상을 다 지칭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간주 취득, 의지 취득 별표시. 자, 거기에는 토지 지목 변경, 차량 등의 종류 변경, 개수, 과점주주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간주 취득하고 똑같은 말이 의제 취득이다. 의제가 뭐야? 멋멋으로 본다. 간주는 멋멋으로 본다. 간주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다음에 2번에 과세 대상. 과세 대상은 여러분들 이제 암기사항인데요. 자, 요거는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제가 다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여기 과세 대상 보죠? 자, 제가 뭐 마치 무슨 숨은 그림 찾기처럼 돼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림으로 좀 연상하시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그림을 뭐 그렸다고 표현한 건데 어쨌든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토지부터 11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찾아볼까요? 네. 일단 요거 해는 아니겠죠? 해. 예? 요 해는 아니겠죠? 설마. 네. 구름도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 이게 뭐냐면 비행기잖아. 비행기인데 사람이 타고 있어요. 왜 제가 이걸 그랬냐면 무인 항공기 아직까지 드론 같은 항공기는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지금 드론이 너무나도 뭐 군사용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무인항공기도 이제 나중에는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런 유인항공기에 한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바로 뭐냐면 기기장비죠. 기기장비. 건설용 기기장비.
또 취득하면 과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거. 건설 채굴기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라든가 공장. 그러면 이거는 이제 건축물이 되겠죠. 건축물. 네. 얘는 이제 건축물이 될 겁니다. 건축물.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건축물을 말하겠죠. 건축물. 그 다음에가 이제 얘는 선박인가요? 선박. 선박이 돼요. 선박.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승용차. 차량. 차량이 됩니다. 수용자 차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광어권, 어업권이 됩니다. 네, 광어권, 어업권. 광어는 회잖아, 회원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광어, 먹는 광어가 과세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외우기 좋게 회 중에 좋아하는 무슨 회? 광어회, 광어권, 어업권, 회원권 이렇게 외우자 이런 얘기예요. 네, 이런 것들을 대상합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 과세 대상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됐었는데 요즘은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만 출제 빈도가 높지 않으니까 뭐 모르고 넘어가면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토지 건축물을 이제 부동산이라 하고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를 준부동산. 우리 학계론의 표현을 빌리면 준부동산, 부동산에 준한다. 이런 표현 써주죠. 그 다음에 이제 광어권, 어업권, 회원권 이런 무형의 권리도, 무채재산권도 되고요. 그 다음에가 이런 유인 항공기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과세 대상에 가로 2번이죠. 가로 2번. 토지 있고 건축물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부동산에 한다. 차량, 기장비, 그 다음에 선박, 광어의 입은 뭐냐면 입목. 양식어권이에요. 입은 우리가 세울 입자에다가 나무 목자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자 나무가 이렇게 형성돼 있고요. 나무가 이렇게 형성돼 있고 그 다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나무가 있고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해석이요. 그래서 임목이 있고 양은 양식어권을 말합니다. 해석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 가로 2번 445페이지에 가로 2번 지문이 바로 이 내용을 써놓은 거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어요. 2번에다 별표시 하나. 자 그래서 토지 건축물에 우리가 부동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준부동산인 차량, 선박, 항공기, 기장비, 차선항기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가 무형에 걸리는 광어권, 어업권, 회원권. 입은 남목자의 임목, 양은 양식어권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서는 우리 기본서가 나오면 그때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취득세 특징을 받고 대상을 봤으니까 이제 뭘 봐야 돼요? 납세 의무자를 봐야죠. 납세 의무자. 자, 납세 의무자 우리가 시험에 이제 자주 출제가 되는데 그에 앞서서 자, 시험에 나왔던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회) 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31회 때 취득세에 사용하는 용어 중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정의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예. 부동산 정의. 그 밑에 토지라는 것은 우리가 토지라 불리는 다 되는 겁니다. 28가지 지목을 다 말합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여러분들 공시법의 지적법에서 자세히 배우실 거고요. 자, 건축물은 이제 우리가 건축법상의 건축물과 시설물. 얘는 건축법상의 건축물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을 다 포괄해서 건축물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20회 때 나왔던 문제를 수정하는 건데요.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자, 기억합니다. 보유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농지가 되겠죠. 저는 농지가 되는 거예요. 농지가 되고 이거를 대지로 바꿨어요. 그러면 변경 행위가 일어났고 가치가 늘어났겠죠. 그럼 증가된 것만큼을 무슨 취득이라 한다? 간주 취득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는 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장비 관련 부품을 구입하여 자체 제작하여 취득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원시취득이군요. 원시취득. 원시취득은 납세물을 진다, 지지 아니한다. 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차량이나 선박이나 항공기나 기장비가 있는데요. 차량, 선박, 항공, 기장비 얘네들은 원시취득이거든요. 얘네들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요. 요거는 원래는 원시든 승계든 취득행위 되면 다 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차선항기는 원시일 때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면 자, 이런 차가 있어. 차를 제조해요. 차를 제조했다가 판매를 하는 겁니다. 판매를 해요. 차량을 제조했다가 판매를 합니다. 차량을 제조했다가 판매를 해요. 그러면 얘는 원시, 얘는 승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행위적 관점에서 다 납세무가 발생이 되는데 우리 세법에서는 원시일 때는 납세무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승계일 때만 묻겠다. 왜? 원시일 때는 원가 부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가 부담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것까지는 세금을 받지 않겠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걸 받아버리면 이 제조업자가 가만 안 있죠. 그래? 그럼 나한테 세금 매겼어? 그럼 소비자한테 세금을 전가해버려요. 그럼 세금을 전가해버리면 눈덩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등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우리가 원시일 땐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말 써줍니다. 그 다음에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등기하지 않았다. 일종의 이건 실질 과세죠. 이런 거를 아까 우리 배웠던 등기하지 않았지만 키워드가 뭐예요? 사실상 취득했다라고 했으니까 과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얘는 실질주의가 되겠죠. 실질주의 또는 실질과세 이렇게 얘기해 줘야겠죠. 그 다음에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해서 원시 취득이 됐다 이랬을 때는 원시니까 이때는 납세물을 지는 거죠. 네, 해석이. 그래서 원시일 때 이때는 과세를 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간주 취득 얘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실질 과세인가 과세하고 공유수면 매립 간척은 원시 취득 과세합니다. 따라서 기억 하고 그 다음에 D가 리을이 유형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요거는 기억, 이건 X는 리은 아니고요. D가 들어가고 리을 들어갑니다. 네, 정리되셨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게 취득행위라는 개념만 내가 잘 알고 대상만 잘 알아도 이런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더라. 그러니까 취득행위 개념을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는 이제 여기 보시면 과세 대상 다음에가 뭐예요? 이제 맨 위에 보시면 납세문자 돼 있죠? 자, 납세문자를 합니다. 자, 요거는 납세문자는 우리 교재 거기에 취득세 납세문자 3번 돼 있죠? 별표시 2개. 자, 이거는 좀 정리할 게 좀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누가 내느냐? 사실은 간단해요. 취득하는 자가 내는 겁니다. 네? 취득하는 자가 납세문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때 취득하는 자는 당연히 취득행위에 따라 정해지겠죠. 원시 취득자, 승계 취득자, 간주 취득자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먼저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원시 취득자가 있을 거예요. 원시 취득자가 납세문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이 이렇게 있으면 땅에다가 건물을 신축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건물을 신축하면 이거 누가 내야 돼요? 신축한 사람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축한 사람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건축주가 내야죠. 건축주가 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승계 취득자가 있어요. 승계 취득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승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유상승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상승계가 있어요. 유상과 무상이 있다. 그러면 유상승계는 유상이니까 뭐예요? 매수자가 되죠. 매수자. 그다음 무상은 우리가 상속하고 징여가 있습니다. 상속과 징여. 그러면 상속은 상속인이 각자가 내죠. 상속인이 각자가 내고 징여는 징여 받은 사람이 내야지. 그럼 징여 받은 사람은 수증자가 돼야죠. 수증자가 되자.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 것이 간주 취득자예요. 간주 취득자가 있다. 그러면 간주 취득자라는 것은 어떤 변경을 통해서
가액의 증가가 일어났다면 그 증가자가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자, 그렇죠? 변경한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변경한 자가 내라. 그러면 그러면 지목 변경, 종류 변경했다. 그러면은 뭐 취득이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얘는 예를 들어서 농지를 대지로 바꿨다. 임야를 농지로 바뀌면 가액이 증가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내라.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내라. 소유자. 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취득한 자가 되죠. 그 사람이 취득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446페이지를 가기 앞서서 445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일반적인 취득에는 사실상 취득하는 자, 승계 취득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취득 사실 판단할 때는 등기 등록 안 따지고 우리가 취득 여부를 따져보겠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신축했을 때 보통 신축하면 건축주 이름을 등기 나야 되는데 등기 안 나도 사용 승인만 나도 취득으로 보거든요. 그 다음에 유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 안 됐어도 대금 지급이 다 됐다라고 보면은 취득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등기가 되면 좋지만 설사 안 됐다 하더라도 나머지 사실 가지고도 충분히 입증이 되면 취득을 볼 수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6페이지에 의제 납세무자 거기 별표시되어 있죠. 주택구조부 취득자, 변경 시점의 소유자, 과점주주, 수입하는 자, 상속인, 주택조합 및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자, 이런 내용들이 주로 출제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요 1번 지문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정리해 놓은 거니까 교재 보시면서 요 내용 보시면 돼요. 자, 주체구조부 취득자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세법에 나오는 용어가 독특한 용어가 아니라 공법에 나오는 용어예요. 공법. 우리 공법에서는 주요구조부 취득자라는 말 써주거든요. 주요구조부. 그 말을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구조부하고 가장 유사한 단어가 주요구조부예요. 주요구조부.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물을 신축을 합니다. 건물을 신축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건물 신축하면은 원시 취득이 되는 거니까 건축주가 내라.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었죠. 신축하면 건축주가 내라. 원시 취득은. 그래서 얘는 건축주가 되는 거야. 건축주. 건축주가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다가 뭘 설치하느냐. 여기에 빵빵은행이 여기다가 금고를 설치합니다. 금고. 그러면 금고는 시설물이 되는 거예요. 시설물. 그러면 시설물도 원래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축물의 정의가 세법상의 건축물의 정의는 건축법상의 건물, 즉 지붕과 기둥과 벽이 있는 그런 건물 플러스 그 건물을 유지관리한 시설물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라든가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이런 걸 많이 다 설치했잖아요. 그러면은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비용까지 다 거쳐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건축물이니까 부동산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럼 사실은 근데 문제는 금고를 설치하면은 과세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문제는 건축주가 안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은행이 했다 이거야. 그럼 원래는 은행이 내야 되는 게 맞아. 그런데 우리 세법은 이것을 은행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건축주한테 납세물을 묻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설물이 건축주의 건물에 붙었으니까. 그래서 건축주의 건물은 아니지만 건축주의 건물에 부착되어 건물의 부속 시설물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면 이런 논리가 필요한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건물을 이제 지었는데 이 건물에 만약에 은행이 여기 은행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2층, 3층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건물에 1층, 2층, 3층에 다 들어와. 그러면 한 건물에 취득하는 자가 여러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건물주도 되고 뭐 은행 저기도 되고 다 되는 거잖아요. 맞죠? 야, 이건 아니다. 한 건물에 이게 다 들어와 버리면 그러면 납세무자가 한 건물에 여러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한 사람한테만 받자. 그 한 사람을 건물주 이렇게
보는 거고, 이 건축주 건물주를 우리 공법에서는 주체 또는 주요 구조부 취득자라고 지칭하겠다는 거예요. 주체, 주요 구조부 취득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키워드 문장이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요 문장이 키워드예요. 여러분들 그 내용 보시면서 자 여기다가 밑줄 쳐놓으세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외의자 자 이게 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가설자 하면 틀려. 가설자 하면 틀려요. 가설자 하면 틀린 겁니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자.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변경 시점의 소유자. 자, 변경은 우리가 선박을 바꾸거나 차량을 바꾸거나 기장비를 바꾸는 거예요. 종류를 바꾸는 거예요.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 즉 임야를 농지로 임야로 지목을 변경해서 그 가액이 증가됐다면 그 증가한 것만큼은 취득을 보자.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변경 시점의 소유자를 납세음조를 하자.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음조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해석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점주주. 자, 과점주주 별표시. 과점주주 별표시예요. 별표시. 과점주주 별표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과점주주는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시면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초과하는 자예요. 50%를 초과하는 자. 초과하는 자가 과점주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주 빵빵 개발이 있고 부동산 취득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빵빵 개발이 취득세를 내는 거야. 빵빵 개발이 취득세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빵빵 개발에 주주를 다 들여다 봤더니 여기에 아버지가 지분이 30%, 아들이 20%, 딸이 20%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특수관계인이야. 그러면 이 아버지 친구도 지분 비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30% 되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토지를 사는 것을 찬성하시는데 이 아버지의 친구는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해요. 네, 반대를 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 딸한테 그러는 거죠. 아들, 딸아, 아빠한테 힘 좀 보태라. 당연하죠. 아빠한테, 당연히 우리 아빠한테 내가 힘을 보태야지. 그러면은 주주 명부상은 지분율이 30%, 20%, 30%가 되지만 이건 하나의 지분을 보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지분으로. 그래서 30%, 20%, 20%를 더하면은 몇 프로 돼요? 70%. 전체 70%가 되는 거죠. 그러면 70%가 되면은 얘는 50%를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0% 넘어갔으니까 이 사람은 과점주주가 되는 거다. 이 사람은 과점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점주주가 됐다. 그렇죠? 여기 30%.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세법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과점주주가 되면, 이런 과점주가 되면 이 부동산 취득에 깊은 관여를 한 건 당연한 거고, 우리 민법상의 개념을 빌리면 좀 어려운 말로 지배권을 행사했다.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보는 거예요. 지배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만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배권입니다. 나만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뭐라고요? 지배권. 그러면 이 논리의 핵심 뭐냐면 이 상황이 돼버리면 7대 3이니까 이 아버지의 친구의 의견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30%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버지가 다 70%를 하는 거니까 여기 아버지 친구는 있으나 마나 존재 아닙니까? 바로 과세관청은 이것을 문제 삼겠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했다? 그래. 그러면 요 과점주주한테도 지배권 행사만큼 세금을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함부로 과점주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과세할 건데? 이렇게 과세할 거야. 취득가액에다가 곱하기 과점 지분율만큼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례에서 보다시피 취득가액이 10억 원이에요. 취득가액이 10억 원이고 과점 지분율이 만약에 70%가 된다. 그러면 7억 원이 취득가액이 되는 겁니다. 7억 원. 그럼 7억 원만큼을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7억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또 받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 관둬라. 다만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데요. 다만 법인 설립 시에 과점주가 됐을 때는 취득으로 보지 않겠다. 즉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논리거든요. 우리가 보통 개발 시행법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행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땅만 사면 되거든요. 지주작업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건설사 붙여가지고 책임 준공해가지고 건물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 작업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토지 작업을 할 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거래세법은 바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동네 3번의 과점주주의 세 번째 줄, 다마 밑줄,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해서 과점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과세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수입하는 자 나오죠? 수입자가 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속인이 각자가 내면 되는 거죠. 만약에 뭐 땅을 물려받고 건물을 물려받으면 각각 세금을 내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각자가 그 지문 중에서는 여러분들 각자가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각자가 내라. 다만 이 경우에는 상속인의 납부에 관해서는 연대, 무슨 납세무? 연대는 100% 책임지는 거죠. 100%. 그러면 상속인 우리가 갑이 있고 상속인 을이 있다면 갑하고 을 간에는 연대 책임을 져라 이거예요. 100% 책임지게끔 하겠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A가 갑은 냈는데 을이 못 냈다. 그러면 다 책임지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주택조합 및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자,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말 그대로 재건축이면 재건축. 그러면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재건축을 해요. 재건축. 그러면 재건축 조합을 결성하고 그 조합을 결성한 다음에는 이것을 조합원에게 또는 일반에게 분양을 하는 거예요. 자, 재건축 조합을 결성해서 하면은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일반에게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자, 빵빵 조합으로 해둔 다음에 이거를 조합원이나 일반에게 분양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조합을 만들었을 때는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 되고 이거는 승계 취득이 되는 거죠. 해석이.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뭐예요? 취득 행위를 할 때마다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승계가 됐을 때는 조합원 일반이 내는 건데요. 근데 이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빵빵 조합으로 아파트를 지었다. 원칙했다. 그럼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되고, 만약에 이 조합원이 뭐 310호를 분양받았다. 그럼 310호에 대해서 또 내가 내야 돼. 그럼 전체 것도 내고 내가 내 것도 내버리면 나 세금 몇 번 내는 꼴이에요? 2번 내는 꼴이죠. 이런 것을 이중과세라고 하는 겁니다. 이중과세. 자, 그러면 이중과세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게 행정소송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취득한 자가 누구냐? 당연히 조합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조합원에게만 납세문을 묻자.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조합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조세소송을 통해서 결론이 났던 얘기입니다. 근데 일반 분양분은 이중과세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 경우에는.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주택조합, 재건축조합은 자,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실질적인 주인은 조합원이다. 그렇죠? 그래서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이 된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 나왔던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19회, 26회, 29회. 자, 이 지문이 출제가 많이 됐어요. 사실은 이 지문이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아까 우리 과점주주. 자, 과점주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과점주주라는 것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몇 프로를 초과하는 자? 50%를 초과하는 자로서 그 취득가액의 과점 지분율을 곱해서 지분율만큼을 취한 것으로 보자 이런 얘기 있었죠. 다만 딱 한번 봐주는 게 뭐였냐면 뭐 할 때? 법인 설립 시는 봐주겠다. 법인 설립 시. 그렇죠?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보지 아니한다. 자, 요 지문 우리 출제를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자, 은행이 시설물 설치한 거야. 가설했습니다. 그런 경우일지라도 누가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자. 즉 건물주를 말하는 거죠. 건물주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자, 이거는 5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X, O. 자, 이런 패턴 문제로 출제를 하고 있다.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납세무자까지 정리해봤고요. 이제 취득 시기 요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취득세 이제 본론 들어갔는데요. 어쨌든 취득세는 세 가지 취득행위, 최초의 취득 무슨 취득 원시, 그다음에 소유권 넘겨받으면 유상 무상, 유상승계 무상승계, 그다음에 원시도 아니고 승계도 아니면 간주취득, 그다음에 납세무자 유형도 살펴봤는데 특히 간주취득자, 주체구조부 취득자, 조합원, 과점주주 이런 특이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취득 시기부터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